안녕하세요. 네, 전유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진인 조은산의 시무칠조 그대로 원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인 조은산이 시무칠조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기해년 겨울 타국의 역병이 이 땅에 창궐하였는 바 가솔들의 삶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이전과 이후를 언감생심 기억할 수 없고 감히 두려워 기약할 수도 없사온데 그것은 응당 소인만의 일은 아니올 것이옵니다. 백성들은 각기 분하여 입마개로 숨을 틀어막았고 병마가 점령한 저작거리는 숨을 급히 죽였으며 도성 내 의원과 관원들은 숨을 바삐 쉬었지만 지병이 있는 자, 노약한 자는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병마의 사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가려 찾지 않았사오며 절명한 지엄이 앞에 가난한 자의 울음과 부유한 자의 울음은 공히 처연했사옵고 그의 새벽 도성에 내린 눈은 정승댁의 기화장에도 여염의 초가 지붕에도 함께 내려 스산하였습니다. 하오나 폐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나약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고난 앞에 결연하였고 인간의 본성은 본디 추악하나 이 땅의 백성들은 특히 역경 앞에 서로 돕고 의지하였나니 아녀자의 치마로 돌을 실어 외적의 골통을 부순 행주산성이 그러하였고 십시일반 금부치를 모아 빈사 직전의 나라를 구해낸 경제 위기가 그러했듯 이는 곧 난세의 천운이요 치세의 근본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사옵니까? 이듬해 봄 폐하의 성은에 힘입어 권토 중래한 이 나라 백성들은 저마다 살 길을 찾아 집신끈을 다시 메었고 민초들의 삶은 다시 용진하였으니 지아비 지어미는 젖먹이를 맡길 곳을 찾아 집과 집을 오가며 동분서주하였고 서신을 보내어 재택 근무에 당하는 등 살기를 찾아 고행하였는 바 고울한 남루한 주막에서는 백성의 가락국수가 사발에 당겨 남겨진 할미와 손주의 상에 올랐는데 경상의 멸치와 전라의 다시마로 육수를 낸 국물은 아이의 눈처럼 맑았고 할미의 주름처럼 깊어싸우며 산파가 다녀간 고을 민가에서는 어미의 산도를 찢어내며 고군분투한 아이가 마침내 탯줄을 끊어 울음을 터뜨렸고 창자를 저미는 고통에도 초연했던 어미는 아이를 받아 젖을 이어내고 울음을 터뜨렸사온데 그 울음과 울음의 사이가 가엾고 또한 섬뜩해 소인은 낮게 엎드려 숨죽였사옵니다. 소인이 살펴보건대 백성은 정치 앞에 질이 멸렬할 뿐 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 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 끼니 앞에 영혼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 아름옵기 황송하오나 폐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할진대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 탁상 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억이 오른 것도 허다하거늘 현 시세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으며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해괴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어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궐과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짚어 살펴보건대 과연 이 나라를 도탄지고에 빠뜨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제2득의 눈먼 탐관 오리들과 무능력한 조정의 대신들이었사옵니까? 하여 경자년 여름 간신히 쥐떼처럼 창궐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니 결과는 전무하여 허망하고 실은 하나이나 설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 오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의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바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심의칠조를 추정해 올려오니 부디 굽어 살피옵소서.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골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하여 소인 좋은 산은 넙죽 엎드려 삼가 심의칠조를 고하나니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곳간을 채워 국가 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 백성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 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오며 부여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다시 빼앗고 1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 굽행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 하여 빼앗으니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니까? 또한 증서를 통해 나라의 곳간은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 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널린 학자들의 의견 한번 엿줍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폐하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이옵니다.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겠사오며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망가진 조세 제도를 재정비하시고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자가 아닌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재조정하시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옵소서. 2.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스스로 빌어먹지 않고 논의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세금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러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곳간을 갈고 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요. 진정으로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곳간을 열고 자비를 베풀어 구휼하며 재정을 알뜰히하여 부국 강병의 초설을 닦는 것은 이성이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씹고 병역한 백성이 마른 침을 삼키는 것과 같으며 이성이 감성을 앞서면 게으른 백성이 고기를 얻기 위해 화살촉을 갈고 병약한 백성이 죽 한 사발로 기운을 차리어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저절로 토해내게끔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이성이요. 비정규직 철폐니 경제 민주화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세속물정 모르는 것들에 뜬구름 잡는 소리로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결국 54조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감성에 불과하니 감성이 이성을 앞서면
암탉을 때려잡아 그 고기를 잘게 나누어 굶주린 이들에게 흩뿌려 기름진 넓적다리 살에 아귀 다툼을 벌이게 하는 것과 같고, 이성이 감정을 앞서면 암탉에게 좋은 먹이를 내어 살을 찌우고 크고 신선한 달걀을 연신 받아내어 백성 모두가 닭 한 마리씩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폐와 깨워서 그리 씹어대고 물어떴던 22조의 4대강 사업이 그 실체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성이 감성을 누른 까닭이었고, 마땅히 기업이 해야 할 일을 백성의 혈세로 대신한 바 폐하의 54조는 증발하여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감성이 이성을 누른 까닭이온데, 폐하를 비롯한 대신들과 관료들이 모두 백성들의 감성을 자극해 눈물을 쥐어짜내기 위한 지주일 확보용 감성팔이 정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조정 정책의 기조 변화 없이 어찌 다가올 160조 신분배 정책을 지지할 수 있으며 어찌 그에 따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사옵니까? 폐하, 역사는 군왕의 업적을 논할 뿐 당대의 지주의를 논하지 않사옵니다. 부디 정책을 펼치심에 있어 감성보다는 이성을 중히 여기시고 챙기시어 작금의 지지율로 평가받는 군왕이 아닌 후대의 평가로 역사에 남는 폐왕이 되시옵소서.